안녕하세요. 떠순입니다. 네, 한글 스터디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장기 프로젝트 있고, 네, 쉽지 않은 미션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양오행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아는 만큼 글자 이야기와 그리고 형상화에 묻으시면 아마 알게 모르게 아이한테 스며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아는 내용을 공유해 드려서 이왕이면 가치 있는 스터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88페이지에 있는 표를 설명해 볼까 해요. 이 표에 나오는 이 글자들이 이 하도판에서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반영해서 왜 목은 봄이라고 하고, 왜 화는 여름이라고 하고, 왜 금은 가을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판에 나타나는 동서남북 오행의 순서 같은 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 저도 아직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 인간의 그런 내면 감정을 모두 담아낸 동양 사상의 총체로 보시고, 동양 사상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다음에 훈민정음 자음을 공부하시면 더 재미있고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도판에 보면은 자음의 경우에는 3개씩 정렬이 되어 있어요. 무부프는 이 안에 있고요. 왜 훈민정음 자음은 이렇게 3분화가 되어 나타난다고 책 73페이지에 나오죠. 음양으로 2분화가 아니라 3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오행도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자음은 3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목이 3분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오행도 3분화가 된다. 그래서 5, 3, 15, 15글자가 나오고, 또 특별한 기운 2개가 더해져서 17자가 되는 거죠. 해례본에서는 한글 자음이 오행의 성질을 담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화는 또 어떤지, 금은 어떤지, 토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소리는 목에서 시작할까요? 소리가 맨 처음 나타나는 지점을 바로 이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뭔가 생겼어요. 뭔가 자라는 모습을 바로 새싹으로 형상화를 한 거죠. 이 자리는 대기 기운이 나온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기 기운이 흐르면 열이 오르고 높아져요. 그게 바로 니은인 거죠. 그러다 열이 한없이 오를 수가 없으니 대기권에 닿아요. 닿으면 대기권에서 찬 공기를 만나죠. 여기서 찬 공기를 만나면 수증기가 맺혀요. 그러면 그 더운 열은 바로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열의 끝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더운 시기가 옵니다. 수증기가 많아지면 이걸 또 터트리는 힘이 생기죠. 열이 응축하면 터지는 법이에요. 힘이 더해져서 터집니다. 바로 티읕 모양이 되죠. 이렇게 또 터진 힘은 다시 모여요. 이 토자리에서 다시 모입니다. 터지고 나면 다시 뭉치는 거예요. 또 뭉치고 나면 다시 확산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연의 논리상 뭉치고 나면 터지고, 터지고 나면 다시 뭉치는 거예요. 터질 때 위로 한번 퍼지고 옆으로 한번 퍼지는 거죠. 이 자리는 뭐냐면 뭔가 강력한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격렬한 대기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회전,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되먹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토 의미는 소리 세기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강한 운동을 받았죠. 그러면 찬 공기가 만나면 다시 단단해지잖아요. 이 원방각에서 세모는 강한 운동성을 나타내는데요. 강한 운동성이라는 것은 소리가 더해진다는 게 아니라요. 방향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보면 산을 많이 형상화하잖아요. 뜨거운 열을 뚫고
쭉 올라요. 어떻게 되죠? 굳죠. 찬 공기가 만나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솟아오른 이 모습을 시옷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솟아오르면 제약을 당하죠. 바로 제약을 당한 게 지읒입니다. 근데 자연은 가만히 있나요? 제한을 당한다고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제한을 뚫고 새롭게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읒의 위에 윗부분이. 그래서 보면 이 가을은 모든 것을 형태 지우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원방각 세모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가을은 힘을 뭉쳐서 모든 것을 형태 지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점 그러면 점점 식겠죠. 열이 식으면 여기에서는 완전 얼어버린 태극이 돼요. 얼어버린 상태가 되고 더 얼어버리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얼어버리면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이 돼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태극이고 시작점. 모든 것이 조화가 되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그 영원성을 나타내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원방각상으로 보면 이응 동그라미를 닮았잖아요. 그 동그라미는 여기가 자연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이 목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